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무 사이도 아닌 줄 알았던 두 사람이 사실은 깊은 피로 이어진 운명적 관계였다는 거요. 그리고 그 진실이 아주 우연한 눈빛 하나로 드러나는 순간, 화려한 전시장 한가운데 한 여인은 차갑게 웃었고 다른 한 여인은 이유도 모른 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 눈빛, 말은 없었지만 그들 둘 다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는 걸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한 여자는 젊은 시절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고 그대가는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여자는 어릴 적부터 허전함을 안고 자라왔습니다. 가족은 있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죠. 늘 반복되던 같은 꿈. 얼굴은 흐릿한데 손길만은 이상하게 따뜻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습니다. 지은호, 그리고 고성이, 이 두 사람 모녀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서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요. 하지만 진실은 늘 그렇죠. 눈빛 사이로 먼저 흘러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잠깐. 이 장면, 전형적인 주말 드라마 클리셰 같죠? 맞습니다. 바로 그 출생의 비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드라마가 그 흔한 설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풀어내느냐는 거예요. 화려한 날들은 단순한 감정 과잉이 아니라 인물들의 심리를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그려냅니다. 성의 여사, 그러니까 고성이는 겉보기엔 완벽한 사람이죠. 단정한 말투, 고급스러운 미소, 냉정한 선택.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죄책감과 잊을 수 없는 손길 하나가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 손길이 이제 은호라는 이름을 갖고 눈앞에 나타난 거죠. 한편 은호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은 진실을 먼저 알아차립니다. 괜히 가슴이 뛰고 괜히 손끝이 떨리고 낯선 미소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뇌피셜 하나 던져봅니다. 은호는 지금은 모르지만 머지않아 어릴 적 기억 속 그 손길이 성의 여사의 손이었다는 걸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팔찌에 있습니다. 작은 진주가 달린 팔찌 하나. 사진 속 아기 손목에 걸려있던 그 팔찌가 지금 은호의 손목에도 걸려있죠. 성의 여사는 그걸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팔찌를, 손 모양을, 그리고 울다 지쳐 잠들던 아이의 버릇까지. 그리고 이 장면. 그녀는 조용히 백화점을 돌며 성인용 팔찌를 하나 삽니다. 그녀가 고른 건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에요. 그건 돌려주고 싶은 기억이었고 꺼내놓지 못한 말들이었고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말하지 못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죄책감이 너무 커서 딸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건네는 게 두려운 거죠. 자, 여기서 뇌피셜 두 번째. 성의 여사는 이 진실을 끝까지 숨기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 드라마는 지금부터 이 숨겨진 진실이 터지는 순간을 향해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트리거가 될 사람이 바로 성재입니다. 성재는 은호에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죠. 그 감정은 이미 사랑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성의 여사는 그 관계를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피 때문에, 그리고 죄 때문에. 다음 회차에서는 그녀가 이 둘의 사이를 본격적으로 끊기 위한 작은 계획을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또 다른 복선. 성의 여사가 직접 보낸 초대장. 성재의 전시 티파티에서 은호를 며느리감으로 띄우는 듯하지만 속내는 전혀 다릅니다. 은호를 가까이 두고 확인하려는 의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터질 감정들. 성의 여사가 준비한 티파티는 겉으로는 며느리감을 띄우는 이벤트처럼 보였지만 그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은호를 가까이 두고 그 미세한 표정 하나, 숨결 하나까지 확인하려고 했죠. 꽃으로 가득 찬 전시장. 모두가 화려한 공간에 시선을 빼앗겼지만 성의 여사는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그녀는 은호의 발끝에서 올라오는 긴장, 팔목에 채워진 그 익숙한 팔찌, 그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디자인은 담백했고 공간은 사람의 마음에 말을 거는 듯 따뜻했죠. 관객의 박수 속에서 성재의 눈빛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따뜻한 시선은 누군가에겐 설렘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불안이었습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성의 여사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지만 그날 파티장 안에서 또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지역의 등장. 늦게 도착한 지역은 은호와 눈을 맞췄고 말은 짧았지만 공기는 깊었습니다. 성재는 그 공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호, 정말 멋있지 않냐는 그 말에 공기에는 잠깐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성의 여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말을 건넸죠. 두 사람, 대학 선후배였다는 이야기, 예전부터 친했냐는 질문. 은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성의 여사는 그 짧은 그냥 이라는 말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한데 누군가를 오래도록 그냥 이라고 불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난 뒤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그곳에서 성의 여사와 은호는 잠시 단둘이 남았습니다. 성의 여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팔찌, 혹시 어릴 적부터 찬 거냐고 묻습니다. 은호는 손목을 내려다보며 자신은 잘 잃어버려서 비슷한 걸 계속 차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성의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자신도 예전에 비슷한 걸 본 적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말하지 못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감정은 숨겨지지 않거든요. 그날 밤, 성의 여사는 집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흑백 사진과 오래된 팔찌, 그리고 새로 산 진주 팔찌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그녀의 눈앞에 나란히 놓인 순간 그녀는 박스를 열었다 닫았다 반복하며 마음속 싸움을 계속합니다. 돌려주고 싶다. 들키고 싶지 않다. 그 두 마음이 교대로 그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한 가지는 확실히 합니다. 성재와 은호의 관계, 그건 멈춰야 한다는 결론. 다음 날 성의 여사는 지역을 부릅니다.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질문의 방향은 냉정했습니다. 지은호, 어떤 사람이냐는 질문에 지역은 짧게 대답합니다. 혼자 버틴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더 다치면 오래 간다는 말. 그 말이 성의 여사의 뼛속을 때립니다. 그녀가 만든 상처가 아직도 그 아이 안에서 낫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성의 여사는 다정 여사를 찾아갑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엽니다. 어머니로 산다는 게 어렵다는 말. 다정 여사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들고 공감합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돌아서면 자꾸 흔들리는 자리. 둘은 그렇게 말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의 여사는 그녀의 손등을 살짝 잡고 말합니다. 혹시 누가 우리 아이들 마음을 다치게 할 것 같으면 꼭 알려달라는 부탁. 다정 여사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그 손의 온도만은 오래도록 잊지 못합니다. 슬픔이 이상하게 묻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은호는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상자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 안엔 진주 팔찌, 그리고 짧은 메모 한 장. 예쁘게 잘 어울릴 거라는 짧은 문장. 서명은 없었지만 글씨는 단번에 기억할 수 있는 단정함이었습니다. 은호는 손끝으로 팔찌를 쓸어보며 어릴 적 끈 팔찌가 떨어질까봐 엄마 흉내를 내며 바느질하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 기억에 엄마 얼굴은 없지만 손의 냄새는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조금은 울컥한 그 향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재였습니다. 지금 잠깐 볼 수 있냐는 연락. 여기서부터 드라마는 새로운 클라이맥스를 향해 본격적으로 달려갑니다. 은호는 망설임 끝에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강변 산책로, 비는 그쳤고 물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성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고. 언제까지든 기다릴 거라고.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겠다는 말은
누군가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그 두 사람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성의 여사. 차 안에서 핸들을 너무 세게 쥔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번엔 속삭임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차문을 열고 두 사람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닥에 붙은 듯, 아니, 누군가의 작은 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환청이었지만 그녀에겐 현실이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 시각 이간의 집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찾아온 낯선 남자. 그 돈을 돌려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공손한 말투 속에 분명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침묵이 아니라 사라짐이었다고.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지역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조용히 봉투를 꺼내며 그 대신 다시는 이 집 앞에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는 비웃듯 돈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돈으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대화를 멀리서 누군가가 듣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성의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차를 돌렸습니다. 강변에 있는 두 사람에게서 등을 돌린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지역이라는 이름이 오래된 사진 뒤에 적혀 있던 또 다른 이름과 겹쳐졌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얽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작은 사건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은호가 출근해 팔찌를 차려던 그 순간, 잠금 고리가 헐거워 팔찌가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팔찌를 주워 올린 사람, 바로 성의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이른 시간에 스튜디오에 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둘은 동시에 놀랐고 성의 여사는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은 덜리고 있었고 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 위로 팔찌가 덜컥 얹었습니다. 그 순간 성의 여사의 눈빛 속에서 오랜 결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태어나기 전 정해진 이름이 있었는지 물어본 적 있냐고. 은호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양이냐고 되묻습니다. 성의 여사는 숨을 삼키고 처음으로 은호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조심스럽게 두 글자가 흘러나옵니다. 미안해.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너는 내 딸이야. 시간이 멈췄습니다. 벽시계의 초침만 도각도각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목 위 팔찌는 미세하게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지역이 들어왔고 뒤이어 성재가 도착했습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성의 여사가 은호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성재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지역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을 잃었습니다. 오래 묻어둔 진실은 한번 뚜껑이 열리면 스스로 달려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진실이 향하는 곳은 늘 상처, 화해, 그리고 선택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작았습니다. 성의 여사가 팔찌 고리를 조심스럽게 고쳐주며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고. 미안하다는 말도 사랑한다는 말도 모두 모자라서 자신이 붙잡고 있던 시간들이라고. 그녀는 끝내 엄마라는 단어는 삼켰습니다. 그 단어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면은 다음 장면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성재의 표정엔 믿을 수 없다는 분노와 두려움이 겹쳐 있었고 지역의 눈빛엔 누구도 모르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결심은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한 방식일 겁니다. 다음 주말 더 큰 비가 예고됩니다. 비가 오면 숨겨진 것들이 밖으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지은호와 고성이
모녀라는 이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사랑일까요? 책임일까요? 혹은 도망일까요? 이제 하나는 분명합니다. 화려한 날들은 언제나 눈물 위에 피어난다는 것. 그 눈물이 누군가를 끝내 켜안게 만들 때 비로소 이야기는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뇌피셜 분석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